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일요일 녹화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같이 공부했던 디지털 요소는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눌러주는 구간이 없었기에 접근하기 쉽진 않았을 테고,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자연광경은 단기 대응선 밑으로 살짝 밀렸다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이 내 생각과 다른 흐름으로 매수 타점을 만들어주지 않고 상승해버려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고 종목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연제약입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것이 이때 이 앞에 매집봉들을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이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때 장대 음봉이 떴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분명히 단기간에 큰 상승이 있었고 시세를 주었지만 이날 터진 거래량이 물량을 다 떠넘기고 간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이 앞에 거래량보다, 이 앞에 장대양봉의 거래량보다 4배 이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비효율적으로 이 위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간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데, 비록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떴지만 이날 장대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 위에서만 접근하시고 대응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변동성이 심한 모습으로 상승 추세를 일단은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거래량이 죽지 않았고 오늘 장 마감에,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 장 마감 직전에 매수세가 더 붙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를 기대해 볼 만도 한데요. 단 이미 저가 대비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평소에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신규 접근이 가능했던 종목이 뭐였죠? SJM. 그렇죠. 이 종목도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이 상한가 가는 날보다 5배 이상 터졌어요. 똑같이 이현제약과 마찬가지로 물량을 모두 넘긴 형태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서 대응 라인을 똑같이 이렇게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이후에 꽤 큰 슈팅이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잡아드린 대응선에서 다시 이 위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다음 주에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만한 차트입니다. 다음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쌍바닥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흔히들 이런 모양이 쌍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두 번째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쌍바닥, 삼중바닥이 나타난 이후에는 추세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SCM 생명과학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 삼중바닥 형태가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합니다. 이후에 상승 추세로 완벽히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 뒤에 나타난 쌍바닥 형태는 누가 봐도 쌍바닥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안 붙어주니까 이렇게 무너졌죠. 이 쌍바닥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LG 헬로비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양이 흔히 보는 쌍바닥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쌍바닥인 거예요. 원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LG 헬로비전은 쌍바닥 형태를 완성한 차트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A 프로젠 KIC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입으로 넘어가는 차트에서 큰 시세가 많이 나오며 오랫동안 하락했던 주식이 이 검은색 실선인 241선을 뚫어줄 때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뚫어줄 때 의미가 있다. LG엘로비전은 이 장대양봉이 출현한 시기가 바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초입이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장대양봉은 놓치셨더라도 이 흐름은 잘 보셔야 해요. 다 갖춰졌잖아요. 쌍바닥,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 그리고 장대양봉으로 241선 돌파. 이후에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최근 며칠 흐름을 보면 최근의 며칠 흐름을 보면 고가권이긴 하지만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선 거래량이 이 음봉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 5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이 5일선을 대응선으로 잡으시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저의 관심 종목으로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네요. 우선 주봉을 보면 먼저 이때 삼각 수렴형 패턴과 2차전지 섹터의 상승 모니터를 근거로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고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요.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미트리컬 트라이앵글은 이 수렴의 끝에서 주가가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상방으로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큰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을 보면 단기 바닥으로 보여지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매물대 구간까지는 눌러주고 반등을 했더라면 조정을 좀 더 잘 받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가격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단기 박스권의 상단을 지금 뚫어줬고 현재 다른 2차전지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의 차트 또한 단기간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을 끝낼지 대응선을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으로 이렇게 잡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딱 차트를 크게 놓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이 있었죠. 1차 상승, 2차 상승 모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만약에 2차 상승 때 이 앞에 거래량보다 이 뒤에 거래량이 확연하게 적게 터지면서 상승을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거래량 앞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고 요 며칠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상승 때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이렇게 내려갈 때 더 깊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상승은 지금 이 앞에 정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대응선을 이렇게 정고점으로 그어놓고 주가가 이 위에서 올라설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CTC입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앞에서 알려드릴 게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이 종목은 이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고 다음 거래일에 큰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정고점 부근에서 밀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강하다. 근처에서 조정을 잘 받아야만 돌파를 할 수 있다. 혹은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으로 쭉쭉쭉 이렇게 돌파해야 정고점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하락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락폭에 비해 거래량이 이렇게 적었는데 다시 큰 거래량으로 상승해준 이후에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1차 대상승 구간만큼 최근에 거래량이 붙고 있으므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은 네오티스입니다. 자,
월봉을 먼저 보세요. 역대급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이 앞에 매물들이 잘 소화되고 있고 주주 교체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승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에 탄력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봉을 보면 며칠 전 엄청난 거래량으로 윗거리 달린 장대양봉을 하나 세워놨는데 지금 이 장대양봉의 바디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5일선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은 대응선을 타이트하게 잡고 이 위에서만 대응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상승력이 남아있더라도 일단 한번 크게 쌌기 때문에 조정을 길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5일선, 세력선을 지키면서 상승할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에서 한번 깼다가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5일선이 무너졌다고 아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3거래일 안에 5일선을 회복해 준다면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동방입니다. 이 종목도 이때 같이 공부했었어요. 당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라인을 완벽히 돌파해 준다면 이 위에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붙질 못하고 밀렸죠. 그러면서 여기 120 이동평균선 수렴까지 해준 모습인데요. 지금 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조금씩 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작전을 또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이 지지라인 근처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해요. 분할 매수하다가 이 라인을 이렇게 이탈하면 칼손절, 시세포착 주문이나 자동 매매 설정하셔서 손실 제한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그것에 맞는 전략을 세우거나 내가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계획 없이 당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에 막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종목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동방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때 터졌던 거래량들을 이어나가줘야 하는데 지금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다음은 우신 시스템입니다. 월봉을 한번 볼게요. 큰 상승과 큰 하락을 한번 마쳤고 지금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처럼 다이렉트로 쭉 오르지 못하고 있죠. 왜죠? 이 앞에 매물대를 받으면서 올라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고 조정도 잘 받고 있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종목에서도 보이죠? 거래량이 터진 장대음봉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장대음봉 이후에 주가 흐름을 오히려 더 유심있게 봐야 한다. 이후에 역시 중요한 이 검은색 실선 241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준 이후에 이 선이 다시 지지라인이 되어주고 큰 상승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자, 그러면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며칠의 흐름은 이 장대양봉의 바디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잘 받으면서 다시 거래량을 세워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큰 슈팅이 나오면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전고점 부근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세가 강하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해요. 다음 종목은 신팩입니다. 이 회사는 쌍용에서 분리된 회사인데 재무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요. 제 기준에서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매우 작고 유보율이 매우 높고 부채는 거의 없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저평가 회사예요. 차트 분석이라 이런 기본적 분석은 보통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연히 보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봉상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역대급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딱 보면 거래량의 특징이 있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지다가 횡보를 할 때나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다시피 해요. 이런 주식은 지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설사 밀리더라도 상승 여력이 죽었다고 보면 안 돼요. 밀렸을 때는 그때 다시 타점을 잡아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 SP입니다. 이 종목은 월봉으로 먼저 보시면 역시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 현재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있고 매물설을 잘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일봉을 보면 이 앞에서 이때 이미 큰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현재 120일 중기 이평선까지 수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큰 거래량으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4거래일 동안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장대 음봉 이후에 하루 만에 이 장대 음봉을 대부분 회복해 주었어요.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장대 음봉이 떠도 며칠 내에 이 장대 음봉을 회복해 준다면 괜찮다고 했어요. 자, 이 두 캔들을 합친다고 생각해 보면 윗꼬리 안에서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과연 이 거래량과 흐름이 변곡점이 되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다음은 AP위성입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자리를 이렇게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한다면 그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단, 그 자리를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해야 밀리지 않는다. 간단하죠?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계속 크게 붙지 못하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매물을 뚫지 못하고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다음 주에 이 이상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아스입니다. 이 종목은 큰 슈팅이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있었었네요. 그리고 단기 고가권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주가가 움직이는데 제가 이런 흐름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라이징 웨지라고 해요. 상승의 힘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수렴의 끝에서 폭락한다는 차트 패턴 이론인데 그런데 왜 소개시켜드리냐? 일반적인 라이징 웨지는 이렇게 윗골이 달린 양봉이나 음봉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꽤 터지거든요. 즉 상승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힘에 부치는 느낌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차트는 그런 거래량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물론 라이징 웨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라이징 웨지의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 앞에 매물대도 지금 안 보이지만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장대양봉에 종가를 이렇게 대응선으로 그어놓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만 관심 있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성밸브입니다. 이 종목은 이 앞에서 큰 상승이 있었죠. 상승할 당시 거래량을 보면 FM처럼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주었고요. 고가에서 터진 거래량은 크지 않았어요. 즉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도 고가 놀이 후 심화된 차트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아쉬운 것 하나는 거래량이에요. 조정은 밑으로 심하게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잘 버텨주면서 받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요. 현재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딱 수렴된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이 직전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이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이렇게 쭉 뚫어주었다면 베스트였겠지만 요 며칠 그런 흐름은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이 앞에서의 흐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음 주에 괜찮은 흐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차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량이 붙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밀려서 자리를 잡아야 해요. 한번 집중해서 지켜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종목을 모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같이 공부한 종목이 다음 주에 슈팅을 주지 않더라도 추세가 꺾이지 않거나 수일 내 대응선 위로 주가가 다시 형성된다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해요. 지금 2주 전, 3주 전 같이 공부한 종목에서 큰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